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솔롱고스 TV 제 113회차 지난번 2시간 전 112회차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번 페북에 한번 제가 다 쓴 건데요. 예, 지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는 시작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련의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 농민에 의한 그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혁명 세력의 주체가 학생들과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이라면 아마 대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그 구소련에서 옛날에 레닌 혁명을 일으킬 적에 대학생들이 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이제 사회부 세력을 다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그때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7, 80대니까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보면 1972년부터 유신하면서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소련의 현실과 그 당시에 볼셰비키 소련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191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경제는 안정화되고 소득도 급속도로 시작했습니다. 혁명 이론에는 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던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박 대통령 서거 후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가 무섭게 급속도로 발전이죠. 중동 특수 때문에 문민 정부 들어올 때는 수준이 영국보다 잘 살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93년이죠. 문민 정부 들어올 때가 89년도 벌써 그때 저희 얘기를 들었는데 영국보다 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90년 전에 올라갔대. 90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요와 요구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냉전이 여기 승리로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냉전이 끝나니까 이제 돈을 그냥 막 쓰기 시작하고 관심도 없어지고 유신 때처럼 압박하기 이제 늦었고 그냥 풀어주는 거 다 풀릴 대로 풀리는 거죠.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로운 세대가 되고 좌익이고 우익이고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니까. 예. 그렇게 됐으면 이게 93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운동권 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386세라 출세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다 늙어버렸어요. 벌써 늙어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전부 그 자유화 물결에다가 쓰자 그냥 돈 많으니까 막 벌고 막 쓰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97년에 IMF가 왔죠. 그래서 IMF 오고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잘 요걸 보니까 사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경제를 모른다 그러죠. 경제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죠. 예. 그리고 당시에 노조 때문에 아주 마산청 그쪽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노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민 정부가 경제 운영을 잘 못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보아왔죠. 그래가지고 IMF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운동권 사람들이 철학밖에 몰라요. 공산주의 철학 그것도. 그래가지고 경제를 그 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건 냉전 시절에 이미 그렇게 바꾼 나라들이 파산해가지고 결국은 가난해져서 끝난 과거의 유물인데 그거를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오고 교육은 또 그냥 전교조가 김현성 원조가 전교조로 다 교육 제도를 바꿨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볼 때 또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간부직은 8%내지 9% 미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우에 근무해 봤을 때 보니까 거기는 한 13%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5년차 대졸 5년차 이후는 노조 가입을 못하게 했어요. 사실은. 예, 간부직을. 그래서 그 숫자가 한 2,500되고 조선소 직원이 한 18,000, 2만 5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보면 한 10%에서 15, 13%
그 정도라고 했더니 다른 회사는 8, 9%래요. 그리고 삼성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는 8.5%라 그러던가 그렇고 삼성생명은 임원진이 4.5%라 그러죠. 예. 삼성은 4.5%래요. 예. 그렇게 그 임원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원래 그 기업의 수익이 다 머리수대로 가죠. 머리수대로 가니까 이제 거의 다 그 평직원에게 그 소득이 다 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 세금이 엄청나게 많죠. 삼성전자 같은 뭐 수익의 50% 이상을 조세로 낸다니까 그 회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습니까? 100, 200조, 단기 순이익이 30조, 뭐 100조 이렇게 가니까 1년 번 거 합치면은 거기에 반 나가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망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커요. 그 기업들의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조세가 95% 가량 된다 그래요. 예. 그 나머지는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는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렇게 그 대기업의 그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거기에 이제 300만 정도 다 합치면은 그리고 자영업자가 한 600만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그 동부사가 좀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서 비정규직이 줄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소득을 가져가면 복지국가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가 복지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제일 잘 돼 있다는데 이제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긴데 우리가 이런 거 사실을 잘 알고 그거를 해야 돼. 왜냐면 제가 그 저기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 비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회가 양극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제 현대 국가는 그 중앙을 택해서 왜냐면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 실패하는 거 우리가 봤고 구소련하고 동구가 멸망한 거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본주의는 이미 옛날에 1929년에 경제원으로 다 망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루즈벨트는 케인즈로는 사실 좌파에 속하죠. 예, 그 이제 그게 합쳐서 하는 거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렇게 합쳐놓은 게 케인즈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은 미국이 제일 잘한 나라는 미국은 아주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섞어서 하면은 아마 그 정치가 잘한다는 평을 듣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걸 우리가 워낙 못 살던 나라가 돼서 굉장히 요새 이제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요새 현실을 보면은 편파보다 가짜뉴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국가 경영이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조심해서 해야 되고 더 이상 파괴되면 안 되겠죠. 예. 불평등하다는 불평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하는데 그게 사실 노동의 강도하고 보수하고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보도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고 소유자는 왜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제 여기서 제일 그 대표적인 게 삼성이 그 세계제 패러점자 휴대폰 제조로. 근데 여기 최대 경제자가 이제 미국 아이폰이죠, 아이폰. 예,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그 뭐죠? 아이폰을 애플사죠, 애플사. 예, 애플사가 아직 세계제일 모양인데 삼성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 펜텍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삼성이 다 이겨서 1위가 됐는데 LG는 2차 전지 사업으로 가버렸고 패해서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삼성이 혼자 독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아마 그 세계에 많이 그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그 삼성의 당기순이익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리고 해외 법인 사업 확장으로 인원수는 3배가 늘었다네요. 그럼 인원수가 3배로 늘고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은 9분의 1로 줄은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럼 삼성의 순이익은 우리나라 예산의 20%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한 600조 정도 쓰니까 20%면 그건 뭐 한 150조 이상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20%를 부담하던 회사가 몇 조밖에 예산이 확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막 연금도 지금 뭐 잘못 준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나라에 돈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빚을 얻어서 복지연금을 뭐 1인당 25원씩 주겠다. 뭐 이 돈 뭐 지역 화폐를 준다는 말도 있네요. 예. 이 돈은 어디서 나오고 이 부담은 누가 지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이들 몫이 됩니다. 결국 세월이를 나가면 전부 젊은이들이 해야 돼요. 그럼 지금 20, 30대가 직장도 없고 취직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얘네들은 빚을 그냥 떠받고 살게 되는데 그리고 직장 내 취직제를 준다는 거는 이제 밀려난다는 얘기니까 밀려나면 실업자가 되는 건데 여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가는 실업자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여긴 자본주의가는 실업자가 난다고 실업이 3% 미만이면은 완전 고용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실업자 늘고 실업자 늘고 취직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우울증 생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은 기업이 잘 되고 막 그 자리가 많이 생기고 저희가 소식적에는 막 자리가 없어 6대1 정도인데 그때 평균 지금 뭐 100군데를 돌아다닌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근데 야당은 이거 방해만 하고 있으니 이거 방해를 그냥 아주 까놓고 해요. 그 사람들 방해를 적극적으로 하죠. 예. 그 문제가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그 혁명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같으면 기업이 파산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대공황 후에 그 루즈벨트가 집권을 했죠. 예, 루즈벨트는 이제 케인즈론을 적용해서 그 미국의 그 티웨이 사업을 일으키고 티웨이 사업이라는 게 테네시 밸리 그 뭐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으키는데 스탈린은 그때 이제 1929년 공황이 터지니까 레닌이 1928년에 돌아갔으니까 그 후로 이제 스탈린이 집권을 했는데 그부터 뭐 했습니까? 대숙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 네프 하면서 소련이 그 네프 신경정책 NEP를 실시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나중에 NEP를 하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냐 자본주의 그 철학적인 그 갈등입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스탈린이 정권을 쥐고 나니까 무조건 혁명을 해가지고 대숙청을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이제 사람을 많이 잡아가고 그런데 그게 이제 1932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 그 대기근이 겹쳐가지고 여기에 대숙청이 일어나서 뭐 비극이 홀로동으로 비극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1939년에 그 후 히틀러가 집권하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독서전에서 그 모로토프하고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저기 그 회담하게 나오죠 히틀러하고 그래가지고 그 독소 불가침작을 맺었다가 동부전선을 이제 독일군이 직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으로 쳐들어갔다가 동작원한테 패배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때 소련은 이제 독서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강제동원령으로 공산주의 개발로 굉장히 그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소련이 일어나니까 저기 뭡니까? 근데 그 전에 대수청 기간 동안에 군인들을 다 잡아갔대요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전부 잡아가서 죽은 때도 이 독선이 터지니까 군인이 없잖아요. 지휘할 군인이 없으니까 도로 풀어줘가지고 싸우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이겼대요. 거기서 겨우. 그때 이제 소련군의 장수가 이제 그 장군이 이제 주코프 원수라든가 뭐 로스도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 그분들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1945년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철의 장막이 쳐지고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데 1950년에 6.25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터져요. 예. 그리고 공산주의 침략은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미군이 워낙 우세해서 이제 그 이기니까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사상자가 너무 많이 계속 교착돼 가지고 사상자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하고 그 공산군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그 저기 자유군 진영 군대하고 비율을 보면은 5대1 정도로 그쪽이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하도 희생이 많이 되니까 휴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휴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53년에 휴전을 하게 됐죠. 예. 그 휴전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휴전은 안 된다. 방어포로 석방해가지고 북진하자 그랬는데 미군이 이제 우린 물자가 없으니까 미군이 해주자는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 휴전되고 나서 저기 평화가 이제 평화라고 하죠. 뭐 늘 대치하고 있는데 월남전 때 이제 뭐 월남전도 뭐 우리는
이제 줘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1984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 84, 87, 88년도쯤에 그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팽창으로 그 세계가 이제 전쟁하게 돼 3차 세계는 일어난다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공산 세계가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소련이 뭐 얘기를 듣기로는 옐친 대통령 얘기 옛날에 옐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1860년대보다도 공업 수준이 후퇴해서 못 살겠다. 그게 혁명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해가지고 결국은 가난해져서 망해가지고 이제 참 애먹게 된 나라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북한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계급투쟁을 아직도 하죠. 그냥 계급투쟁 이유가 참 암담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와서 저기 유학을 워낙 많이 가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데 유학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니까 막 정신없이 유학생들이 이제 위주해가지고 교육 계산 막 그래가지고 1990년 들어올 때는 그 GNP, GDP 수준에서 유럽 가까이 올라가고 어디서는 영국보다 잘 살게 됐다고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뉴 G7에 들어갔다를 G7 아시죠? 뉴 G7 인구가 5천만 이상 소득은 3만 불 이상 개인 소득이 요거 따져보면 이제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에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7번째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뉴 G7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사회 바뀌었는데 이거 참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 인구가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인구 70년대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30배 이상 커졌습니다. 커진 걸로 지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는 다 운동하시고 걸어 다녔는데 지금 자동차가 이제 가구당 한 대씩은 보통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인력이 이제 자동화돼가지고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답니다. 인력이. 그래서 OA, 오피스 오토메이션, OA, 팩토리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 사무장에서 인력 감축은 10분의 1 정도 들어오는데 경제 규모가 30배 커졌으니까 감안해도 일자리가 부족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근로자 실업이 지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 이유가 사회주의를 지향해서 그런 게 아니야. 기업을 정부가 자꾸 망가뜨려가요. 기업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이거 하면은 노조가 자꾸 일어나서 기업을 돈을 우리가 소득이 작다 그러는데 그 계산으로 보면 임원진이 8, 9% 미만이고 그럼 90%가 다 일반 사원이라는 노조란 얘기 노조가 90%는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노조가 경영에 뛰어들기는 사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로 가고 이런 게 다 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이제 과거 전태일사 시절 차장누님 시절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시절인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대. 계산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주 착취다 이런 말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지는 않다 그러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제대로 하면은 눈에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저희 초등학교 제가 근로기준법이라고 여기서는 노동사법 이것도 보면은 제가 3학년 사회교과서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4학년 때 다 배웠는데 초등학교 배웠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일로에 가입을 못했어요. 국제노동기구랑은 생각도 못하던 시절. 제가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갔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우 같은 데를 비교해보면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했죠.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래요. 그런 회사는. 기숙사 생활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거를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대요. 수주를 받아서 1년 반에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 1년 반짜리 다운돼요. 그러니까 배라는 게 오래 걸리죠. 몇 년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구조물이. 그럼 그걸 갖다가 막 공기 단축을 하는데 3분의 1 정도로 6개월에 반 정도로 줄이면은 그럼 이윤이 배가 남는데요. 그게. 그럼 이제 공기 단축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8시간 노동할 거를 그냥 배로 뛰어서
옥저버스가 되기 때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자꾸 커져서 그렇게 뭐 노동 강도가 세니까 원래는 40시간 주당 40시간 아닙니까? 하루 8시간씩 8, 5, 40, 점심시간 9, 45시간인데 좀 합쳐도 5일 일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돈 수익의 반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주의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 파업하면 그 회사는 그냥 망합니다. 아무것도 사장 잡혀가서 감옥 가요. 자살하던데 사장님 자살해요. 그 부도나고 그러면. 근데 이거 사장 죽는 게 보통이 돼버렸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스스로 잘 서로 자제하고 서로 좀 위해서 원래 경영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노조와 사주라는 사주 관계라는 게 이 협조하고 동반자 관계지 싸우는 관계는 아닌데 그래서 그 임투 투쟁 이러고 나오는 좀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쌓이니까 뭡니까 취직도 안 되고 막 50대 40대 50대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왜냐면 따돌린다 해요. 60대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우울증이 많고 그래서 뭐 박은선 시장 시절 서울시장 시절에 88세대란 말이 나오는데 88세대를 저희 다닐 때하고 저희가 그 어릴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보험금이 이제 기본 보험금이 그때 저희가 고졸치 30만 원 받았으니까 저희가 30만 원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300이죠. 그게 300, 500, 1000 이렇게 올라가야 그 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2030 세대들이 이번에 이제 많이 그 탄핵 반대 시위에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러면 실업난이니 이런 게 다 그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 분노 정말이 다 분노합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경제학 하는 친구들 2인 이상이 모이면 경영이 되는데 공자님 말씀했어요. 둘이 가면 친구가 되고 셋이 가면 그중에 스승이 하나 있다. 예, 기초 단위도 가정부터 그것도 경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따져보고 생각해볼 때 이제 마르크스가 이게 이제 여러분 인도 얘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 가서 목화를 싸게 사가지고 자기네 본국에 가서 직조를 잘 갖고 와서 되팔면 비싼 값을 이제 그런 착취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종속 이론인데 경제학에서 이런 거 이제 영국에서 본토에서 먼저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나타나서 깨어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에 과연 기업이 이런 거 아마 이거 그렇지는 않을 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시대에 과연 착취가 있나 이런 거 우리가 다시 또 교육 문제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옛날 교육은 이제 군사부 일체라든가 우리 고전 교육이죠. 근데 이 전교조 교육이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도덕을 똥도리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교조가 교육이 우리의 전통 교육이 무너지는 그런 게 와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 또 젊은이들에게 자율성을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예. 말하자면 이런 게 과거 히틀러 시절에 독일에서 유겐트 해가지고 부모 고발시키는 이런 교육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지 않네 이런 거 아주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교육부부터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여기서 저는 오늘 이제 조금 한데, 이제 오늘날 또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매우 편안해진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은 생로병사를 거치죠. 그래서 저도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생물학 하면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자연이라는 생물학 자체가 자연이죠. 예. 의학도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자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깊어질수록 자연이 일치되는 그런 거죠. 또 기상학도 그런데 기상예보도 자연을 우리가 너무 산업 발달을 많이 해서
이 기상재해를 만드는 거 이것도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과학자들이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늘을 더 잘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 하늘이 과학은 하늘이 인간이 내리는 벌이다. 그 저기 병이나 이런 게 이제 자연재해죠, 상하게 그런 농담도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런 거는 과거에 하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네, 그만 이제 여기서 그치랍니다. 그럼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질타도 많이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 이 좌익이라는 게 그 마르크스가 만든 거죠. 좌익이라는 걸. 그 옛날에는 2000년 동안 이건 경제학하는 친구들 들은 얘기인데 좌익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경제에는 다 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탐관오리는 많았어요. 우리나라 탐관오리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파가 좀 강하게 밀면은 사실 사회주의 탄압받아서 그런데 군사 독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돈 버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조금 그 견해차가 있는데 그 철학도 바로 서야 되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정좀 바짝 차리고 그 좌보다 우만 해도 복지 정책으로 하게 되면 뭐 좌우 그 저기 이게 거의 평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는 걸 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이제 광주 이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우리가 환입 탄핵 같은 건 완전히 이건 좀 안 되는 일이죠. 막 틀린 게 없는데 사실은 이런 건 좀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내일부터 이제 다시 또 내일은 광주가 되니까 네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여기서 네, 오늘 그만 마치겠습니다.